자, 9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시상전개부터 보시면 되죠. 자, 시상전개 보시게 되면 시상전개의 개념에서 나와 있습니다. 시상이라고 하는 게 뭔지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시상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시를 짓기 위해 실마리가 되는 생각이라고 돼 있죠. 자, 생각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자, 그리고 시인이 표현하려는 생각이나 감정도 줄거고요. 그래서 시에서 나타나는 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됐나요? 그래서 시상이 뭔지도 모르고 시상전개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자, 그럼 시상전개라고 하는 게 뭐냐? 시상전개 줄거고요. 시인이 시를 통해, 여기 줄글자 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선택하는 시의 조직 방법,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시상전개 방식 보시게 되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가 된다. 시간의 흐름이 여기 줄거고요. 아침, 점심, 저녁, 과거, 현재, 미래 등의 순서, 순행적 방식, 순행적 여기 줄거고요. 자, 순행적은요,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이게 용어를 바꾸면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틀려버리기 때문에 이 용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따라갈 추자입니다. 발자국 보자예요. 그래서 추보식 구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추보식 구성. 써두세요. 순행적 구성에다가 추보식 구성이라고 하는 것도, 추보식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간의 흐름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시간의 순서가 뒤바뀌어 전개되는 경우 역순행적 방식, 역순행적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이제 미래 얘기했다가 현재 얘기했다가 과거 얘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요게 역순행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 과거 얘기했다가 미래 얘기했다가 현재를 얘기해도 역순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냐면, 역순행적 방식은 이제 윤동주의 서시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서시를 보시게 되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얘기했어요. 했다. 어시라고 하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과거 시제입니다. 됐나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의 야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야지라고 하는 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다짐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과거에서 미래로 넘어가요. 됐나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밤이라고 얘기했잖아. 현재입니다. 그래서 얘는 과거, 미래, 현재의 순서입니다. 이거 역순행이라고 볼 수 있죠. 이해됐나요? 이거 뒤쪽에서도 나올 거예요. 자, 계속 보시면요, 그러고 나서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이육사의 광야 있죠. 광야는요, 까마득한 날에, 까마득한 옛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천지가 개벽할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과거 먼저 얘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눈 내리고 매화의 향기 홀로 아득하니, 지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now, 즉 현재죠. 그러고 나서 다시 천고의 뒤에, 천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요, 그 밑에 이제 공간의 이동, 시간의 흐름 아니면 공간의 이동,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공간의 이동 보시게 되면, 공간이나 장면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공간이나 장면의 이동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 신경님의 농무 보시게 되면 잘 나와 있어요.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에 우리가 있다가, 그러다가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이게 화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울분에서의 분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얘네들이 지금 농무라고 얘기했잖아. 농악놀이입니다. 농악놀이를 할 때 얼굴에 분장을 했다는 얘기죠. 됐나요? 조는 거 아니지? 자, 그래서요, 분장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소주집으로 이동을 한 거야. 됐나요?
그러고 나서 이 시가 계속 전개되면 나중에 얘네들이 장거리로 나옵니다. 장거리로 나와서 농악놀이를 하는데 따라붙어서 악을 지르는 건 쪼무레기들 뿐, 철없는 처녀 아이들은 기름집 담백에 붙어서 킥킥거린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거리로 나서요. 그랬다가 이제 얘네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쇠전을 거쳐서 도수장 앞까지 오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공간의 이동이 잘 나타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세요.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시선의 이동도 있습니다. 시선의 이동 여기 줄었고요. 대체로 공간의 이동이 일어나면 시선의 이동도 같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됐나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눈에 보이는 풍경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같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고 아예 따로 시선의 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아래에서 위로, 원경에서 근경 줄었고요. 멀리서 바라본 풍경에서 가까이서 바라본 풍경으로, 또는 반대로 근경에서 원경도 있어요. 가까이서 봤다가 멀리서 떨어져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훑는 것도 있죠. 대표적으로 아래에서 위인데 위에서 아래로 해요, 얘는. 그래서 밑에 나오는 조지훈의 고풍의상 같은 경우는요, 고풍의상은 얘는요, 고풍스러운 옷을 입은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복 입은 여인을 바라보면서 묘사하는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받친 호장 저고리, 웃돌이죠. 그러고 나서 웃돌이 얘기하고 나서요, 호장 저고리 아래 동정이 환하니 발도소이다. 낱낱이 퍼져내린 고든 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12폭 긴 치마. 자, 그래서 저고리 바라봤다가 치마를 바라본 거죠. 위에서 아래로 훑는 거죠. 됐나요? 사르르 물결을 친다. 치마 끝에 곱게 감춘 운해당해. 운해당해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다? 예쁘게 수놓은 신발을 얘기해요. 되나요? 됐어? 신발까지. 그래서 윗도리부터 신발까지 쭉 훑은 거예요. 됐어?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처음 만나면 뭐 먼저 본다? 만약에 니네가 소개팅 나갔어, 나중에 대학교 가서 딱 상대방 만나, 어디부터 볼 거야? 얼굴 먼저 보죠. 얼굴 보고 그 다음에 뭐 봐? 그 다음에 옷 입은 스타일 같은 거 보죠. 쫙 훑어내리죠. 되나요? 쫙 훑어내리는데 바지까지 좋았는데 신발이 크록스야. 아, 이거 에라죠. 됐나요? 너무 이거는 성의 없는 거죠. 선생님 그렇게 하고 나가보신 적 있어요? 네,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삼선 쓰레빠 신고 나간 적 있어요. 친구가 동네에 아는 애 소개해준다 그래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소개 안 해줘도 돼 그랬는데 애가 아니야 한번 만나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삼선 추리닝에 삼선 쓰레빠 신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소개팅이나 미팅 이런 거 소개받았는데 그렇게 나온 사람 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집으로 가십시오. 아시겠죠? 별로 나 신경 안 써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수미상관의 방식이 있습니다. 수미상관 여기 줄었고요. 수미상관, 다른 말로 수미상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수미상응. 수미호응이라고도 얘기해요. 수미호응. 수미호응. 이건 정말 드물게 쓰는 말인데 수미쌍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요건 그냥 들어만 두세요. 아시겠죠? 뭐 비슷하니까. 자, 수미상관은요, 시의 처음과 마지막에, 여기 줄긋자 처음과 마지막에 같거나 유사한 식구, 여기까지 줄긋고요. 자,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건 알아도, 기본적으로 알아도, 알았지? 나중에 이거 다시 설명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알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뭐다?
형태상의 안정감을 줍니다. 형태상 안정감. 썼어? 형태상 안정감. 졸면 안 돼. 졸면 미워할 거야. 자, 형태상의 안정감을 줘요. 두 번째로는요. 당연히 비슷한 또는 같은 식구가 나오기 때문에 운율 형성할 수 있죠. 됐나요? 운율 형성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는 분명히 맨 앞에 나왔던 식구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식구 나오다가 마지막에 또 첫 번째 식구랑 똑같은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식구처럼 뒤에 따라붙는 애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여운을 형성합니다. 여운 형성. 여운 형성. 이렇게 세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거 세 가지입니다. 여운 형성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일단은 요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한용운 씨의 대표적인 작품 나룻배와 행인 있죠. 이거 우리 배우나? 나오나 여기? 했죠 저번에 그죠? 그래서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렇게 해서 끝나죠. 그죠? 자, 그리고요 선경후정이 있습니다. 선경후정 여기 줄굼고요. 선경후정은요 사실은 현대시보다는 어디서 많이 나온다? 고전시에서 많이 나옵니다. 고전시에서. 어디서 많이 나온다고? 고전시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앞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풍경을 보여주고 풍경 줄굼고요. 그러니까 풍경 묘사예요. 주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뒷 동그라미 치시고요. 뒷부분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정서 줄굼고요. 됐나요? 근데 대체로 선경이 좀 길어요. 선경이 길고 후정이 짧아요. 됐나요? 그래서 그 부분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요. 고전시에서 많이 나오고 현대시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여기서 김광균 씨의 추일서정에서는 그게 나오죠. 추일서정, 추, 가을 추자입니다. 가을날의 서정, 느껴지는 정서란 얘기예요. 그럼 소연아, 그럼 가을날에 어떤 정서가 느껴져? 가을날 즐거워? 활기차? 행복해? 어때요? 그렇죠. 좀 우울하고 애상적이죠. 됐나요? 특히나 봄은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됐나요? 좀 흥겨운 느낌을 준다면 가을은요. 이게 풍요의 계절이기도 한데 나뭇잎이 다 져버리고 좀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좀 쓸쓸한 느낌을 많이 줘요. 쇠락의 계절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됐나요? 됐어? 그리고 특히나 이거 보면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 햇볕의 조도 때문에요. 조도, 룩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룩스. 그게 봄에는요. 그 룩스가 누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냐면 여자들한테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자들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게 만드는 그런 룩스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가곡 중에서도요. 이런 노래 있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봄처녀 재오시네. 못 들어봤어? 너무 짧은가요? 가사를 까먹어서 내가 모르겠다. 나도 이런 가곡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가곡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순 있죠. 그지? 저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 그 조도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 남자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남자들이 외로움을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가을 딱 되면 봐봐 집에 오빠라는 것들 있지. 걔네들은 아직 그런 거 못 느껴. 근데 아빠를 봐봐. 아빠가 가을 되면 부쩍 쓸쓸해하시고 외로워하세요. 됐나요? 믿거나 말거나. 아시겠죠? 선생님 그러세요? 난 모르겠어 나는. 난 그냥 갱년기 것 같아. 갱년기.
드라마 보다가 막 눈물 날 것 같아 요새. 아주 요새는 우리 와이프랑 같이 드라마나 이런 거 안 봐. 드라마 보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글썽하면서 맺힐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커뮤니티 같은 거 있거든요. 40대 50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커뮤니티 거기에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는 거 봤는데 요새 들어서 그런 글이 많이 올라요. 요새 들어서 이상하게 드라마 보다가 울어요 막 이런 것들 막 올라와. 근데 다들 막 공감하는 거야. 요새는 저 잘 안 봅니다. 그런 거 드라마 보면은 맨날 때려 부시는 것만 봐요. 요새 즐겁게 봤던 게 뭐가 있냐면 모범택시 3 시즌. 니네 드라마 안 보지? 드라마 뭐 봤어 최근에? 도희? 최근에 안 봤어요. 최근에 안 봤어? 제일 최근에 본 게 뭐야? 그 뭐지?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소연이는 꽃보다 남자? 우리나라 거? 지금? 그 나온 지 10년 넘지 않았어? 어떻게 그 어디서 봐? 웨이브. 거기서 그게 있어? 나 얼마 전에 우리 와이프가 그 결제해줬거든. 땡플릭스. 그 전까진 땡플릭스 내가 결제가 안 돼 있었거든. 그래서 하나도 안 보고 있었는데 아주 요새 몰아때리기로 보고 있어요. 흑백요리사 시즌 1부터 몰아때리면서 보고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할게. 솔직하게 재미없어. 난 별로더라고. 어젯밤에 보다가 잤어. 진짜 졸았어. 꾸벅꾸벅 졸았어. 이상하게 나한텐 재미가 없네. 남들은 되게 재밌다는데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갱년기입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어쨌든 10페이지 볼게요. 10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핵심 개념 나와 있죠. 표현이라고 하는 거 표현 나와 있습니다. 표현법들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전체가 아니에요. 일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일부분만. 자 그래서 비유 나와 있죠. 비유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래서 표현하려는 대상을 여기 줄긋자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 여기 줄긋고요.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애를 원관념, 다른 대상을 보조관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직유법에서는 앵두 같은 내 입술. 그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이 뭐예요? 표현하고자 하는 애가 뭐야? 입술이죠. 됐나요? 근데 그 입술을 어떻게 표현했어? 앵두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됐나요? 됐어? 이게 보조관념이죠. 자 그래서 거기 직유법 나와있죠. 직유법이 여기 줄긋고요. 보조관념의 연결어 여기 줄긋자 연결어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양 뭐뭐인 듯 여기까지 줄긋고요. 이것을 붙여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됐나요? 그래서 무언가가 이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햇발과 샘물이 이제 보조관념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은유법 있죠. 은유법이 여기 줄긋고요.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연결어 없이 여기 줄긋자 연결어 없이 빗대어 표현 여기 줄긋고요. 근데 얘는 어떤 형태로 많이 나타나냐면 A는 B다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요. A는 B이다. A는 B 이 형태로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나룻배와 행인도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나가 원관념이에요. 나룻배가 보조관념이죠. 당신도 원관념, 행인은 보조관념이죠. 됐나요? A는 B이다 형태 맞죠? 그죠? 자 그리고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 얘 보면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마음은 구름이다. 요렇게 얘기한 거죠. 됐나요? 원관념은 마음, 보조관념은 구름이 되겠죠. 자 의인법 있어요. 의인법 여기 줄긋고요. 사람이 아닌 대상에 감정과 인격을 부여한다. 감정과 인격을 부여 여기 줄긋고요.
그러니까 감정은 누구만 느낄 수 있는 거다. 인간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의인법이에요. 됐나요? 됐어? 그러면 그게 아니고 살아있지 않은 애를 살아있는 것처럼 나타내는 게 있어요. 의인법하고 헷갈리는 애입니다. 이게 뭐다? 활유법이에요. 우리 활어회 할 때 활자 쓰죠? 이게 살아있을 활자예요. 살아있는 애에 비유했다 그래서 활유법이라고 해요. 써두세요. 활유법. 살아있지 않은 애를 살아있는 것처럼. 이게 의인법이랑 헷갈리는 애입니다. 산이 눈을 떴다. 이건 의인법이에요, 화류법이에요? 산이 눈을 떴다. 화류일까요, 의인일까요? 봐봐. 눈은 사람만 있나요? 사람만 눈을 뜰 수 있어요? 아니죠. 집에 강쥐 키우시는 분, 강쥐, 냥이, 파충류? 아무것도 안 키우니? 왜? 뭐 하나 키울 법도 한데 안 키워? 소연아, 네 집도 안 키워? 뭐 알러지 같은 거 있어? 우리 아들은 되게 불쌍해. 우리 아들은 고양이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어. 그래서 항상 고양이가 있으면 가서 만지고는 간지러워서 벅벅 긁으면서 다녀. 야, 이 바보야,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얘기해도 너무 귀여워요 그러면서 가서 막 만져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러면 좀 무서워. 징그러. 왜? 우리 아들 지금 초6에서 중1 올라가거든요. 키가 180이에요. 180. 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새 좀 쫄려. 이 새끼 점점 커지는데? 나보다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에휴, 아직도 애기예요. 180인데 애기야. 부담 싫어.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 막 190 되는 거 아니야. 190이면 너무 크지 않나? 좀 부담스럽지 않니? 남자 키 19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부담. 약간 부담스러워. 모델할 것 같아요. 모델할 것 같아. 모델하기엔 얼굴이 좀 안 돼요. 자, 소연아, 190 어때? 딱 좋아? 본 적이 없어? 거대해요. 저보다 더 커요. 이만해요. 언제 한번 보여줄게. 심심하면 한번 끌고 올게. 그래서 여기서 자습시켜야지. 너 자습해 임마. 그 다음에 수업해야지. 커. 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산이 눈을 떴다라고 하면 눈은요, 개나 고양이도 다 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됐나요? 다른 짐승도 뜰 수 있어서 이건 화류법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됐나요? 근데 새가 노래한다. 이건요, 의인법이에요, 화류법이에요? 새가 노래한다. 소연아, 새가 노래한다. 의인일까, 화류일까? 의인법이죠. 왜? 새는 노래하지 않아요. 새는 짖는 겁니다. 우짖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 울부짖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됐나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지. 새가 노래하는 거 들어봤어요? 참새가 날아가면서 하면서 날아가는 거 봤어? 못 봤잖아. 선생님,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거 보니까요. 아니면 동물농장 보니까 거기서 구간조가 나와서 노래 부르던데 어떻게? 그랬더니 애가 따라하더라고. 나 똑같이도 못해. 걔가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애가 하더라고. 대강 이렇게 하더라고. 아까장이 땡땡땡 이러면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런 식으로 소리를 내면 특정 음을 특정하게 이렇게 맞춰서 내면
사람들이 아우 잘한다 그러면서 먹을 걸 주니까 걔는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소리를 내는 것 뿐입니다. 됐나요? 실제로 걔가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이 안 실려 있잖아. 됐어? 그래서 새가 노래한다. 이거 의인법입니다. 새는 노래하지 않아요.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새가 눈물 짓는다. 이거는 의인이야 화류야 도의야? 화류? 의인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인간만이 감정을 느낀다고 가정하고 쓰는 게 의인법이에요. 자, 의인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 나왔냐면요. 중세시대 유럽에서 나온 거예요. 중세시대 유럽 아카데미에서 문학론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면서 그때 개념이 잡힌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요. 중세시대면요. 르네상스 시대죠. 르네상스 시대는요. 어떤 시대예요? 인간 중심 시대입니다. 인간만이 완벽한 신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만 정서를 느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면 먹을 거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면 걔네 울어요. 눈물 흘리는 거 봤어 나도. 근데 옛날에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감정을 느낀다고 가정하고 쓰는 게 의인법입니다. 이해됐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건 인간만 흘릴 수 있어요. 그럼 산이 손짓한다. 산이 손짓한다. 이거는 의인이야 화류야? 소연아. 의인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과 것들이 덤비더라고. 선생님 유인원들도 손이 있잖아요. 걔네들은요? 아니 인간만 손 있다고 가정한다고. 인간만 있다고. 걔네는 앞발이라고. 이해됐나요? 됐어? 그렇게 가정하고 보셔야 돼요. 손짓한다. 의도가 있다는 얘기잖아. 오라고 가라고. 됐어요?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인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상징 나와 있죠. 상징 동그라미 치시고요. 추상적인 사물이나 관념을 여기 줄긋자 추상적인 사물이나 관념을 구체적 대상으로 대신 여기까지 줄긋고요. 하여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원관념은 드러내지 않은 채 보조관념만 나타낸다. 보조관념만 나타냄 여기 줄긋고요. 그래서 개인적 상징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 여기 줄긋고요. 그래서 시인에 의해 시인 줄긋고요. 독창적 의미로 사용되는 상징입니다. 독창적 의미 여기 줄긋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원래 어둠이라고 하는 건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의 의미를 많이 갖죠. 됐나요? 근데 시인에 따라서는 어둠을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 수능에서 나왔던 작품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어차피 수능 기출문제 마르고 닳도록 봐야 되기 때문에 됐나요?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요.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새와 돌과 꽃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방금 얘기했잖아.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그럼 새와 돌과 꽃은 누구의 자식이야? 어둠의 자식이잖아. 어둠은 그래서 여기서 좀 어렵게 얘기하면 모태 이미지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이미지예요. 자, 어머니는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소연이 대답 안 하는데? 엄마 부정인 거 아니지? 엄마 긍정이야. 엄마가 물론 간혹가다 잔소리를 하시긴 해요. 그럴 땐 좀 싫지. 나도 그래. 나도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잔소리 하시면 좀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나도 막 도망다녀. 제일 많이 들었단 말. 공부 안 하니? 공부 좀 해. 내가 꼭 얘기를 해요. 나 오늘 정해놓은 양 다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 왈
공부의 끝이 어딨니? 이 말 들어봤죠? 공부의 끝이 어딨니? 아니 내가 정해놓은 양까지만 하고 쉬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맨날 싸웠어요. 지금 제가 그 말을 해요. 저희 아들내미한테, 딸내미한테. 공부의 끝이 어딨냐? 좀만 더 하지?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난 좀 덜 하는 편이야. 내가 그게 싫었기 때문에 딱 정해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해. 그 다 끝냈으면 놀아.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게 심해. 우리 와이프가 불안한데 우리 와이프가 간혹가다 들어와서 보거든. 유튜브 욕한다고 나한테 뭐라 그럴 때 있는데 근데 정해진 양이 있으면 딱 끝냈잖아. 놀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했네 여기까지 우리 여기까지만 좀만 더 해볼까? 그러면서 3페이지 4페이지 추가시켜요. 그러면서 거기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놀아야지 그러면은 근데 영어 숙제도 우리 해야 되잖아. 영어도 좀만 해볼까 미리? 아 내일 해도 된다고 엄마 그러면서 얘기해도 아니야 오늘 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해. 그래서 딱 정해진 양만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계속 보시면요. 자 그래서 개인적 상징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태 이미지는 긍정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긍정적으로 사용한다. 이거 개인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요. 관습적 상징이 있습니다. 관습적 여기 줄긋고요. 오랜 세월을 두고 오랜 세월 여기 줄긋고요. 되풀이하여 사용되어 그 내용이 관습적으로 보편화 여기까지 줄긋고요. 된 상징을 얘기하는데 이 관습적 상징은요. 거기다 쓰세요. 특정 문화권에서 전승됩니다. 특정 문화권에서 전승. 주로 이런 걸 관습적 상징이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한다. 이거는요. 동양권에서는요. 인정이 안 되던 거예요. 원래는 어디서 인정되던 거야? 서양권에서요. 왜요? 왜 평화를 상징할까? 소연아, 비둘기는 왜 평화를 상징해? 우리 눈에는 그냥 닭둘기잖아. 더러운 애들이잖아. 우리 동네 닭둘기들은 도망도 안 가. 이렇게 있잖아? 막 이렇게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오! 하면서 발 구르면 애가 푸드득하고 날아갈 법도 한데 애가 살짝 점프를 해요. 그럼 옆에 가서 딱 앉은 다음에 뭐? 그러면서 이렇게 째려봐. 되게 기분 나빠. 자, 왜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할까요? 아? 날라다녀서. 그럼 자유를 상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평화일까요? 도희야. 옛날에 편지 같은 거 이렇게. 편지. 전서구. 편지. 아니고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기독교 문화권이랑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서양 신화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성경에서 나오죠. 대홍수 일으키죠. 신이. 그때 사람들이 다 빠져 죽잖아. 그때 누가 살아남아요? 신이 계시를 내리잖아. 야, 너 배 만들어 이 새끼야. 배 만들어서 암컷 수컷 한 쌍씩 여기다가 다 태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거 뭐예요? 얘들아? 무교구나? 무교지? 무교야? 노아의 방주라고 못 들어봤어? 들어는 봤지? 힘들다. 자, 노아의 방주라는 게 있어요. 인간 세상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인간들을 벌하겠다고 신이 이제 그 대홍수를 일으킵니다. 근데 대홍수를 일으키는데 그때 유일하게 독실한 신자였던 사람인데 그게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의 꿈속에 나타나서 노아 보고 커다란 배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게 방주예요. 그래서 그 방주에다가 모든 동물들을 다 살려야 되니까 종족은 번식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자면 사자, 호랑이면 호랑이, 하마면 하마, 사슴이면 사슴, 얘네들의 암수 한 쌍씩을 태우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다 태우고 났을 때 홍수가 들이치게 되고요. 그래서 세상이 다 물로 뒤덮이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인간은 노아랑 노아의 자식들하고 그 아내들만 살아남아요. 근데 이제 물이 웬만큼 빠졌는지 궁금하잖아. 자기네가 지금 바다에 있는지 육지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둥둥 떠다니고만 있으니까. 그래서는 노아가 알아보라고 비둘기를 띄운 거야. 그래서 비둘기야 날아가서, 근데 이 비둘기가 되게 똑똑해. 말 알아들어요. 날아가서 혹시나 육지가 있으면 그 육지에서 나무가 자랐을 테니까 그 나무에 이파리를 하나 꺾어서 날아오렴 이라고 시켜요. 그래서 비둘기를 날려보내는데 며칠이 지난 후에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입에다가 뭘 물고 왔다? 월계수 잎을 물고 온 거죠. 그래서 비둘기 평화의 상징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입에다가 뭐 이렇게 물고 있잖아. 그게 월계수 가지예요. 됐어? 그러니까 평안과 평화를 상징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해됐나요? 됐어? 거기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이해됐나요? 됐어? 근데 그게 하도 오래 쓰이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비둘기가 우리한테까지 평화의 상징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됐나요? 원래는 특정 문화권에서만 받아들여져요. 됐니? 됐죠? 자, 원형적 상징 나와 있습니다. 원형적 여기 줄긋고요. 인류의 체험이 쌓인 결과 인간의 잠재의식에, 여기 줄긋자, 인간의 잠재의식에 공통적으로 인식된 보편적 의미, 여기까지 줄긋고요. 그러니까 얘는 전승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쓰세요. 전 인류 공통으로 전승이 됩니다. 전 인류 공통으로 전승된다. 그러니까 어느 문화권을 가도요. 어둠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됐나요? 됐어? 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물은요. 거기 나와 있죠. 생명, 탄생, 정화. 그래서 정화시킨다고 대홍수 일으켰었잖아. 됐나요? 근데 그 정화가 서양권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동양권에서도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신들이 뭐 했다? 인간을 벌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됐나요? 그래서 정화의 의미는 같이 나옵니다. 물, 생명을 상징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물 없으면 우리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있어, 없어? 물 없으면 며칠 살까요? 물 없이. 그래, 완전 단식을 해, 우리가. 완전 단식. 물도 안 마셔. 그럼 며칠 버틸까요? 도희야, 며칠 버틸 것 같아? 3일. 소연이는? 3일. 거의 비슷해요. 3일 정도에서 4일. 그거 지나면 쇼크 옵니다. 쇼크 오면 병원 가서 진짜 링거 안 맞으면 죽어요. 응급처치해야 돼요. 근데 물이라도 마셔. 물만이라도 마셔요. 그럼 며칠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며칠? 일주일에.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여기에다가 이제 미네랄 소금이라고 있어요. 그 미네랄 성분 들어가 있는 소금. 요거를 한 톨, 두 톨 정도를 해가지고 물 한 병 마실 때마다 그거 이제 한두 알 요렇게 딱 입에다 집어넣고 같이 먹어주면 한 열흘 정도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 넘어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쇼크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단식했었죠? 그 단식으로 취급 안 합니다. 왜? 걔 링거 맞으면서 버텼잖아. 근데 내가 물어봤거든? 그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누워있는 그 옆에 링거가 있더라고. 근데 우유빛깔 링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간호사애가 있어. 물어봤어요. 그 링거가 제일 비싼 링거래요. 그리고 종합 모든 영양 성분이 다 들어가 있대. 그래서 밥 안 먹고도요. 그 링거 계속 맞으면요.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대요. 죽을 때까지. 밥 안 먹어도 된대요. 그거 한 통에 얼마야?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거든.
하루에 2통 정도 맞는데 한 통에 한 28만원에서 30만원 정도예요. 하루에 60만원씩 쓰시면서 단식하신 겁니다. 그게 어디가 단식이야. 단식은. 됐나요? 위험하다. 설마 이재명 쪽에서 나를 보진 않겠지? 괜찮아. 끌려갈 거였으면 나는 윤석열 때 이미 끌려갔어. 윤석열 때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됐나요? 그렇다고 또 돌려보지 마. 옛날에 찍어놓은 거 막 이렇게 보면서 윤석열 욕을 찾아보자 막 이러면서 하면서 보지 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요, 원형적 상징은 전인류 공통으로 전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습적 상징이나 원형적 상징이나 옛날부터 전승돼서 내려온 건 똑같아. 근데 특정 문화권이냐 아니면은 전인류 공통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야. 이해됐니? 됐어? 됐죠? 변화하고 강조는 다음 시간에 할게. 이러다가 시 하나도 못 나가겠어. 그래도 시 하나라도 나가야지 좀 뭔가 한 거 같은 느낌이라도 나지 않을까. 그리고 13페이지 문제 푼 것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없나요? 없으면 같이 봅시다. 지금 집중력 깨지기 시작했지 다들. 집중력 깨지면 안 된다. 아직 시간 남았어. 아직 우리에겐 17분 이상의 시간이 남았사옵니다. 힘내십시오. 아시겠죠? 이것도 훈련이야. 일종의 길게 수업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정주용의 향수가 나왔는데요. 정주용 씨는 아유, 내가 무릎이 안 좋아서 안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이건 써야 돼. 여기 나오니? 나오긴 하는데. 잘려? 네. 난 잘려도 돼. 글씨만 나오면 돼. 유명한 작가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모더니즘. 수능하고 수능 관련 모의고사에서 3번 정도 이상 나왔어요. 그러면 중요 작가라는 얘기예요. 자,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 이거 언제 나왔다? 일제강점기 때 나옵니다. 모더니즘의 특징은요, 뭐다? 감정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적 표현. 요거 많이 사용해요.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후각, 청각, 미각, 촉각, 뭐 공감각 이런 애들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됐나요? 됐죠? 자, 요런 게 이분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향수라고 하는 작품은요, 제목 자체가 향수잖아. 향수는 무슨 뜻이에요? 퍼퓸이 아니고요. 퍼퓸이 아니고 향자가 고향할 때의 향자예요. 숫자가 이게 근심할 숫자입니다. 고향에 대한 근심, 즉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거예요. 영어로 하면 홈식이 되겠죠. 홈식. 되나요? 그래서 정주용 씨가 일본에 유학을 갔었거든. 유학 갔을 때 이제 고향이 그리운 거야. 유학 가면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유학 갔을 때 고향이 너무 그립대요. 그래가지고 그 향수병을 못 이겨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애들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애들 있죠. 됐나요? 그래서 이제 코리안 갱 같은 애들하고 만나가지고 걔들하고 어울리다가 이제 뭐야 이런 거 하는 애들 나오는 거예요. 하는 애들. 됐어요? 재벌 3세나 이런 애들이 이런 거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요새는 이걸로 안 해요. 이걸로 안 해요. 뭘로 해요? 전자담배 있잖아. 거기 액상에다가 대마 성분을 넣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미국에서는 대마초 합법입니다.
워싱턴 DC 가면요, 그 대마초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그럼 걔네들 그 데이터베이스에 일정 양만 살 수 있게 돼 있대요. 그래서 어느 가게를 가든 그게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는 한 달에 몇 그램 이렇게 해서 사서 필 수 있게 돼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하면 그 불법입니다. 그거 몇 개월 동안 남아 있어요? 몸에 기록이 6개월입니다. 채모, 머리카락이랑 몸에 있는 털 있잖아. 그 털에 그게 DNA 기록이 남아요. 대마를 했던 기록이. 그래서 채모를 채취해가지고 그 검사를 하면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6개월 안에 하면 걸립니다. 그럼 선생님 길게 보고 가면 되겠네요. 뭐? 1년 전에 나가서요 6개월 실컷 하고 6개월 동안 끊었다가 들어오면 되잖아요. 미친, 그 짓을 하려고 거길 가? 네. 가까운 나라 가도 할 수는 있어요. 어디? 태국. 태국도 대마가 합법입니다.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료용으로만 합법이에요. 그래서 의사 처방 좀 받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알아? 의사들이 퇴근을 하면요 집으로 안 가요. 얘네들 알바 뛰어요. 어디로 간다? 약국으로 가요. 그 대마초 판매점으로 가요. 그런 다음에 의사 가운 입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외국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아, 나 너무 아파요. 대마초 이거 진통제로 필요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방전 써서요 옆에 그 약사애한테 줘요. 그럼 걔가 대마초 그냥 줘요. 그래서 외국 애들이 태국 많이 간다. 대마초 하려고. 그러니까 태국 가서 외국 애들이 막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줄 때 있거든요. 쿠키나 뭐 이런 거 먹으라고. 드시면 안 돼요. 그 대마초 섞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먹으면 대마초 그 핀 거랑 똑같은 효과 나요. 아시겠죠? 좋은 거 많이 알려준다. 이런 수업이 어딨어? 대마초 하지 말라고 말이야. 외국 애들 만나면 말이야. 조심하라고. 자, 14페이지 볼게요. 향수 보시게 되면요 별소리 다 한다. 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니학이 지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라고 돼 있죠. 옛니학이 지질되는 실개천이라고 하는 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옛니학이를 짓거려대는 실개천이래요. 그럼 이거 무슨 법이에요? 아니, 개천물이 시냇물이 옛니학이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한다고 그랬잖아. 이거 뭐예요? 의인법이죠. 옛니학이 지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라고 돼 있잖아. 자, 그래서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하는 곳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이거 공감각입니다. 무엇에 무엇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나타냈어? 결국 이건 뭘 나타내고 싶은 거야? 금빛을 나타내고 싶은 거야? 울음을 나타내고 싶은 거야? 울음이죠. 그러면 청각에 금빛이니까 시각화죠. 됐나요? 청각에 시각화입니다.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곳이 참 그리고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라고 돼 있잖아. 곳이라고 하는 거 여기 물결 표시 치시고요. 자, 이거 반복됩니다. 운율 형성하죠. 자, 근데요 이 곳이라고 하는 말이요 각 연에서 계속 마지막쯤에 반복이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각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각운. 다리 각자에다가 운율할 때 운자, 각운이라고 얘기해요. 랩으로 얘기하면 라임입니다. 라임. 됐나요? 자, 게으른 금빛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여기 중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거 후렴구입니다. 후렴구.
그래서요 후렴구 이게 계속 나오면서요 안 잊혀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됐나요?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움의 정서 강조. 뭐 안정감, 통일감도 주는데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자, 질화로의 재가 식어지면 질화로의 재가 식어지면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위에서 1년에서는요 해가 지는 저녁의 풍경을 보여줬다면 여기서는요 화로에다가 재를 담아왔는데 그게 다 식었어. 이거 시간 지났어요. 시간의 경과 밤 됐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시간의 경과 써두시고요. 질화로의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라고 돼 있잖아. 자, 그래서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밤바람 소리가 말을 타고 달려가는 것 같다.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요거 공감각입니다. 공감각.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예요. 그러니까 갈대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 다그닥다그닥 달리는 느낌을 받은 거야. 됐니? 청각의 시각화고요. 자,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이라고 돼 있잖아. 자,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좋게 얘기하면 소박한 모습이고요. 소박. 나쁘게 얘기하면 궁핍한 거예요. 소박 또는 궁핍 쓰시면 되겠고요. 그곳이 차마 꾸맨드리치리야. 자,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자,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겁고요. 순박하다는 얘기죠. 순박하다. 자, 파란 하늘빛. 하늘이라고 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하늘은요 동경의 대상입니다. 동경의 대상. 동경의 대상. 얼마나 높은지 궁금하잖아. 자,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함부로 쏜 화살 여기 줄겁고요. 얼마나 높은지 쏴본 거죠. 이거 호기심이 드러나죠. 호기심. 자, 순박한 마음에 내가 꿈꾸던 곳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쏴본 거야. 호기심에. 자,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의 함처럼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드리치리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이라고 돼 있잖아. 자, 그래서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검은 귀밑머리. 귀밑머리가 뭐예요? 귀밑머리가 뭐야? 소연아, 귀밑머리가 뭐야? 그렇지, 단발머리죠. 남자애들은 이거 모르더라고. 귀밑머리가 뭐야 그랬더니 여기를 얘기해요. 이거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구렛나루 그러면서. 요괴니 그러면? 구렛나루를 찰랑찰랑거리고 다니게? 그래서 여기서는요 단발머리를 찰랑거리면서 뛰어다니는 어린 누이. 그래서 발랄한 누이의 모습, 발랄함이 드러나고요.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여기 줄겁고요. 소박하다는 얘기죠. 소박하고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아내는요 사시사철 뭐 하는 거야? 맨발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고된 삶을 읽어낼 수 있어요. 고된 삶. 자, 그곳이 차마 꾸맨드리칠리야. 자, 하늘에는 성금별 여기 줄겁고요. 성글다가 드문드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드문드문 있다. 자,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죠. 시간의 흐름.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서 밤 됐다가 밤에서 새벽 된 거예요. 됐나요?
자,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동화적 상상력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사라진 이유가 모래성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됐니? 자, 그리고요.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초라한 지붕 여기 줄긋고요. 가난하다는 얘기죠. 가난함. 근데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요.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이라고 돼 있죠. 여기 미음 부분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단란함이 드러나죠. 단란함. 가난한 가운데서도요. 정겹고 단란해요. 그곳이 차마 꿈엔드리칠리야. 이렇게 해서 시가 마무리됐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만점 노트 부분 볼게요. 옆에 나와 있죠. 날개. 자, 그래서 정중의 향수, 갈래상으로 자유시 서정시고요. 주제는요, 고향에 대한 그림. 고향에 대한 그림 여기 줄긋고요. 특징은요,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여기 줄긋자 토속적인 시어 줄긋고요. 그래서 향토적 분위기 여기 줄긋고요. 그래서 뭐 실개천, 얼룩배기, 황소, 지화로, 집베개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돼요. 자, 그리고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여기 줄긋고요. 공감각도 있었고 시각도 있었고 청각도 있었고 되게 많았죠. 자, 이걸 사용하여 고양이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고요. 그리고 후렴구를 통해 후렴구 줄긋고요. 안정감 통일성 안정감 통일성 여기 줄긋고요. 이걸 주고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했다. 그리움의 정서 강조 여기도 줄긋고요. 자, 후렴구의 기능 각연의 시상을 매듭지어 연과 연을 구분한다. 연과 연을 구분 여기 줄긋고요. 시 전체의 안정성과 통일성 여기 줄긋고요.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반복 줄긋고요. 운율감을 형성한다. 운율 줄긋고요.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했다. 그리움 심화도 줄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움 심화 여기 줄긋고요. 시에 사용된 감각적 이미지와 효과 시각적으로 파란 하늘빛 검은 귀밑머리 청각적으로 옛 이야기 지질되는 실개천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도란도란 거리는 곳 촉각적으로 재가 식어지면 따가운 햇살 공감각적으로 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생동감 부여 여기 줄긋고요.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와 여기 줄긋자 그리움의 정서와 어린 시절의 추억을 환기 여기까지 줄긋고요. 시의 구조 보시게 되면요. 홀수연인 135연에서는 135연 여기 줄긋고요. 평화롭고 순수하며 평화롭고 순수 줄긋고요. 그리고 정겹고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 정겹고 아름다운 고향 여기 줄긋고요. 짝수연인 2사연에서는 2사연 여기 줄긋고요. 가난하고 고단한 여기 줄긋고요. 고향의 모습을 제시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겹지만 동시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여기 줄긋자 가난하고 힘겹지만 동시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고향 여기까지 줄긋고요. 의 모습을 표현했다. 됐나요? 됐죠? 여기 문제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아, 시간 애매하고 좋다. 페이지 32페이지 여기 조금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고전시가 꼭 나갈 거니까 모의고사 푸시고 제발 오답 정리 잘 해오시고요. 모의고사는 좀 이따 드릴게요. 그래서 언제 거 드릴 거냐면 2019학년도 11월 그래서 우리 은호는 2019학년도 11월 고1 모의고사 뽑아서 풀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까지 해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려가요 보시게 되면요.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개념은요. 향가의 쇠퇴 후 새로이 나타나 고려의 서민층에서 여기 줄긋자 고려의 서민층에서 널리 향유 여기까지 줄긋고요. 된 노래다. 특징은요. 구전대다가 구전 줄긋고요. 입에서 입으로 전수됐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한글 창제 후 여기 줄긋자 한글 창제 후 문자로 기록 여기까지 줄긋고요. 되어 창작 연대 작가 등을 알기가 어렵다. 332조의 사문보 율격이 많고 332조의 사문보 여기 줄긋고요. 대체로 분절체이며 대체로 분절체 여기 줄긋고요. 분절체가 뭐냐 하면 연구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체로라고 얘기했잖아. 아닌 애도 있어요. 그리고 후렴구가 발달했다. 후렴구 여기 줄긋고요. 그래서 요거 외울 때 3분 후라고 외우세요. 3분 후. 사문보, 분절체, 후렴구.
자,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로 서민들의, 여기 줄글자 서민들의 소박하고 풍부한 정서, 여기까지 줄긋고요. 가 진솔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됐나요? 동동가실이 청산별곡, 서경별곡, 그 다음에 이제 정석가 있는데 가실이 청산별곡, 서경별곡 얘네 줄 그어두세요. 얘네들이 주요 작품이에요. 얘네들 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됐나요? 이 중에서도 누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청산별곡하고 서경별곡. 동동은요 전편 다 안 보여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길어서. 됐나요? 자, 그리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나눠드릴게요.